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을 한 번에 선출한다고 해서 총선이라고도 하죠. 2019년 12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은 과거 선거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권 연령 하향입니다. 대한민국은 투표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니 알아두면 좋겠죠. 먼저 선거권 연령 하향입니다. 즉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줄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전에는 만 19세 이상, 보통 대학 가는 나이인 20살이 되고 생일이 지나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줄어 만 18세 이상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3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난 친구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까지 선거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름만 보면 참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총 300석으로 지역구 의원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구는 우리가 사는 지역들을 나누고 지역별로 후보를 내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시, 군, 구별로 후보가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한다는 의미랍니다. 이 47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총선 투표에 참여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지를 통해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선출용 투표지를 통해 정당을 투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율을 별개로 계산하였습니다. 각 투표지의 득표율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47석을 정당별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지를 통해 나오는 정당 득표율을 정당별로 가질 수 있는 국회의원 수랑 연동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완벽하게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연동하자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죠. 이번 총선에서 시행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원석 중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나머지 30석을 50%의 비율로 정당 득표율과 연동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연동되는 것일까요?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봅시다. 보고 싶지 않게 돼 있네요. 먼저 용어 정리 살짝 해봐요. 의석할당 정당이란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거나 5석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을 의미합니다. 소속된 당이 없는 무소속은 의석할당 정당이라고 할 수 없겠죠.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 등 당선인들이 나올 수 있어 이 값은 0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계산편이상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답니다. 나누기 2는 50%만 연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봐볼까요? 자래당이 정당 득표율을 30%를 얻고 지역구에서 100석을 당선시켰다면 자래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는 제외됩니다.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의석수를 양보해주라라는 의미도 있죠. 만약 정당 득표율이 40%이고 지역구에서 100석의 당선이 나왔다면 계산 결과가 10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로 각 정당별 비율을 조정해 비례대표 30석을 나누게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해가 되었을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정당별 국회의원 수의 상한선이 정해질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정당을 창당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내지 않는 당도 있고 비례정당 창당에 반대하는 당도 있다고 합니다. 거대 양당으로 뿌리내린 시발점이 될지 다당제의 단단한 기틀을 만드는 첫발이 될지 다가오는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표를 소중히 사용해 보길 바랍니다. 동킹콩이었습니다.